안녕하십니까. 오늘 도민공청회 진행을 맡은 구례군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김영록 부지사님과 김대중 도교육감님의 구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금부터 전남 광주특별시 행정교육통합 구례군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동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례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빡빡하네. 다음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 전남 대통합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광포 홍보를 펼치고 계시는 김영록 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 통합을 통해 대전환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대중 도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건설에 미션하고 계시는 김순호 구례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례군의회 의원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승호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상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창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훈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준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례교육지원청 김유동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이통장연합회 구례군지회 임종철 회장님과 이장님들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 손병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소개를 해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삶이 풍요로운 행복도시 구례를 힘차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순호 구례군수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구례군수 김순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도정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례를 직접 찾아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도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남 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 능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였듯이 이는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행정 전략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분명히 하셨고 이 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서 일관되게 구현될 것이라고 밝히는 바가 있습니다. 인재와 기술을 키우기 위한 과감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여줄 광역 교통망과 문화시설 확충,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늘을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서 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촘촘히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제도적 변화도 우리 구례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우리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단순히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품고 계신 솔직한 우려와 기대를 가감없이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통합이 우리 국민들께 가져다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지 행정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소외되지는 않을지, 또 우리 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희석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설명과 비전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구례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구례의 이익, 우리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신중하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영록 부지사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전남 광주 행정통합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구례 국민 여러분, 오늘 차가운 날씨입니다만은 이렇게 행정통합 공청회에 대거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신년 들어서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병원 연세 모든 일들 다 순조롭게 다 잘 되시고 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남 광주 특별시 행정통합 공청회를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만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윤순호 군수님, 장길선 의장님, 그리고 부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16일 날 구례군 의회에서는 행정통합 지지 성명도 이렇게 발표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구에서 구례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이현창 도의원님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손병관 노인회장님, 김종철 이장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장님들 많이 오셨죠?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제1선에서 우리 이장님 여러분께서 행정의 제1선에서 가장 많은 도구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오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이장님 여러분께서 좀 주민들에게 필요할 때는 좀 잘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많이 모시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문정현 체육회장님, 최경옥 여성단체 회의원님을 비롯해서 각계 우리 구례군의 지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통합보다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데요. 교육통합에 이렇게 힘써주고 계시는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님, 김유동 교육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례군에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 공동대표님이 계신데요. 박정선 공동대표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7일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소재지 문제를
우리 광주 전남 국회의원 18분 그리고 시도지사까지 해서 20분이 모여서 정말 어려운 난상 토론 끝에 지난번에는 합의를 못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정말 어려운 합의를 봤다. 맨 처음에는 투표까지 했습니다. 8대8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투표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합의를 하자 해서 1시간 반을 더 연장해서 토의 끝에 결국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한다. 약칭은 광주 특별시로 한다. 그리고 소재지는 세 군데를 다 활용을 하되 소재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순서는 전남 동부청사, 그 다음에 무안청사, 그 다음에 광주청사 순으로 이렇게 표기한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첫날 메인 처음에 3차 할 때는 전남으로 소재지를 한다. 그런 이제 합의를 가안으로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 그때도 이제 많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가시고 몇 분 안 계신 상태에서 가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성립이 됐다고는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뭔가를 우리가 도민들한테 가안이라도 발표를 좀 하고 가야지 그냥 가셔야 되겠느냐 해서 가안을 발표했는데 광주 시민들은 소재지가 전남으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광주시에 온라인 플랫폼이 마비될 정도였다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 모여서 한번 정말 합의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합의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출발을 대전 충남이 작년 8월달에 이미 서로 다 합의했습니다 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특별법 통과시켜 주세요 했는데 이 명칭과 소재지는 지금까지 합의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광주 전남에서 이번에 한 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했다. 대전 충청권도 명칭은 우리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했고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어렵게 협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본산답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생각해보면 다 조금 서운한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가장 공통 분모를 다 절충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구례군에서도 잘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잘 된 것을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지구로 봐서는 순천에 동부청사가 있지만은 동부청사가 세계청사로서 상당히 함께 명기됐다, 첫머리에 명기됐다 하는 부분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남을 먼저 한 것은 그래도 역사상 뿌리가 전남 아니냐,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전남이 앞장서야 된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전남이 먼저 들어갔고요. 또 약칭으로 광주광역시를 광주특별시로 부르기로 한 것은 이제 광주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 인권, 정의, 평화에 광주 5.18 민주화, 민주항쟁의 그 광주 정신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우리가 표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광주 특별시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가만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에 이제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대전하고 충남, 우리 광주 전남 함께 이렇게 해서 발의가 되면서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2월 말까지는 통과시키도록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국회에서도 해줄 걸로 생각하고요. 그동안에도 그러나 이렇게 공청회도 하듯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추가를 하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은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례군은 이렇게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더 잘 사는 구례가 되도록 해야 될 건데요. 구례하면 농촌 유학 1번이다. 생활 인구도 전국 1위를 한 바가 있고 또 우리는 천만 관광 도시인데 앞으로 이제 지리산 케이블카나 전라선 고속철도 이런 면에서 구례도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통합 특별시가 됐으면 우리 지역이 발전해야지 그런 당연한 생각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7개 이제 광주 국가장 27개 시군구가 되는데요. 예산이 저는 한 푼이라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군 단위의 보통 교부세를 일정 부분 계속해서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것을
특별법에 못 받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수님과 의장님도 우리 시군 의견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해서 시군에도 특별 시청만 혜택을 보지 말고 시군 단위도 보통 교육세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천재 이루 기회다 한 것은 누구나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대통령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통합하면은 지원해줄게요. 잘 해보세요. 뭐 이런 정도. 그러지 그게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보통 법안 만들면 6개월 내지 1년, 2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1개월 만에 이렇게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요. 우리 시도민 찬성도 70% 이렇게 내의가 됐는데 전라남도가 크고 넓은 지역이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주로 빨려간다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70%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 전남이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우리도 전라남도가 제대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우리 전라남도 경제가 과거에는 최하위권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전라남도 경제는 예를 들면 1인당 GRDP는 전국 4위인데요. 개인소득,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7위고 허당소득은 전국 9위. 그러니까 중간 딱 17개 시도에서 중간 정도, 중위권 수준에 올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요즘에 우리 대형 국책 사업들 우리 전라남도로 온 거 아시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통합해도 밀리지 않는다. 아마 이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작년 12월 연말에 사실은 갑자기 선언했다고 또 비판도 하시기도 한데요. 저는 그 더 빨리 하고는 싶었어요. 그런데 이 무안국제공항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광주, 전남, 무안, 특히 광주, 무안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데 어떻게 통합 그것을 이야기를 끝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작년 이제 12월 17일 날 그 문제가 입자 테이프를 통해서 해결됐고 충청권 통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12월 18일 날 대통령께서 충청도 국회의원, 시도지사 이렇게 연석회의를 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조력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이제 우리도 통합에 나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큰일 나겠다. 충청권에서 통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충청권에 댐 막듯이 딱 댐을 막듯이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가면은 우리 광주 전남이 어떻게 그걸 버티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아주 다급한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한 10여 일 이상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하고 상의하기도 어려운데 6개월 만에 우리 전남 과거에 21년도 해봤지만 이제는 6개월 만에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문도 해보고 또 만약에 안 되면 얼마나 우리 시도민들한테 실망감을 줄 건데 하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하게 일 처리하고 또 한번 밀어준다면 확실하게 밀어주는 분이고 그래서 대통령 믿고 한번 선언한다 해서 지난 연말에 이렇게 행정통합을 추진을 먼저 하겠다 제안을 했고 또 광역시와 화답을 해서 선언을 하게 됐는데요. 결정적인 역할은 또 결국 대통령께서 1월 9일날 청와대 오찬에 우리 국회의원들 시도지사 이렇게 함께 해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광주 전남 정말 민주화 과정에서도 우리 호남이 특별한 희생을 했는데 민주정부까지도 제대로 해준 게 없다.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은 많은 또 견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왜 전남 광주만 그렇게 지원해 줍니까? 그런 견제를 많이 받을 거예요. 작년에 우리 가을에 몇 가지 전남에 대형 국책 사업 오니까 얼마나 서울 가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전남만 다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남에 빈집에 소 몇 마리 들어왔는데 그것 갖고 100마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치자고 그럼 또 웃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제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통합특별시가 되면은 더 확실하게 대의 명분을 갖고 잘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통합 여부는 시도민의 선택이지만은 잘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전폭적으로 다 통합 찬성합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 시장 논의사 함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급물살을 하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일 날 20조 재정 인센티브 발표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정말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여론에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27일 날은 제일 어렵게 생각했던 명칭과 소재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전체 국회의원 지도지사가 합의를 하기에 이르는 부분은 가장 그래도 우리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오히려 충청도보다 전라남도, 광주가 먼저 간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각인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정 지원은 20조인데요. 5년간 한 4년간 5조씩 지원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충분히 획기적으로 파격적으로 지원했다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맨 처음부터 환영한다. 그러지만은 4년이 끝나고 5년, 6년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은 4년 동안, 5년 동안 앞으로 4년 반 동안 임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 앞으로도 항구적으로 계속 3조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 방법은 일반 시군까지 포함해서 보통교부세 일정 부분 지원받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그렇게 저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요. 안도걸 국회의원이 재정 전문가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는 이제 서울특별시의 여러 가지 실국 설치랄지 인사 조직원들이 더 많이 권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많이 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좀 공무원사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공무원 조직을 줄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20조를 하면은 할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또 재정 특례랄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권한도 더 많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통합특별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을 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공공기관 더 주겠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업을 집중 배치하겠다 하는 게 대통령님의 생각이고 결국 20조를 주는 것도 다리 놓고 뭐하고 이런 데만 쓰지 말고 산업 육성에다 힘을 써라 그런 말씀까지도 직접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이제 강주 전남 과거에 우리가 농업 경제 시대는 가장 발전된 지역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뭐 조선 말에 17세기 뭐 그런 자료들을 보면요. 그때는 군수 뭐 현감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자영하고 싶었겠어요? 전라도 땅에 와서. 왜냐하면 제일 물산이 풍부하고 잘 사니까 그렇게 여기 와서 다 하고 싶어.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가 제조업 이 굴뚝산업 시대에 우리가 결국 영남이 대한민국 발전을 경제를 주도해 왔습니다만 이제 AI 에너지 시대, 첨단 산업 시대는 재생 에너지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용수도 풍부한 우리 호남, 특히 광주 전남이 그런 면에서 가장 선도적인 이 첨단 산업을 이끄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산업도시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로 하기로 했고 시군구 관할구역 기준과 동일하고 시군구 예산은 늘리면 늘릴지 줄이지 않고 권한도 마찬가지로 늘리면 늘릴지 줄이지 않는다. 다만 구는 조금 권한을 더 많이 더 확대해 줘야 될 것 같고 교부세도 구에 교부세를 주라 광주시 의견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런 주장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연 사무소는 지정하지 않고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삼계청 균형 있게 운영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질문들이 후보들한테 쏟아질 거 아니냐 걱정들 하는데요. 그런 부분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여론의 이런 용광로 같은 속에서 어떤 가장 합리적인 대안과 집단 지성이 나와서 이것을 마무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청, 노동청, 환경청 이런 부분은 지금 중앙행정기관에서 각 지방에 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이제 특별시장 밑으로 배속을 포석으로 해서 우리 시도민에게 더 잘 시도민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지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조를 계속해서 지원받는 방안
계속 20조를 다 못 받더라도 재정 지원을 5년째부터 계속 받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께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낙후 지역 집중 지원, 균형 발전, 이것은 이제 우리 구례군의 관심 사항이겠죠. 아까 권스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통합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어려워진 부분, 또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균형 발전 기금을 신설을 해서 이 어려운 낙후 지역들은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강주 시장님도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대규모 사업을 하던데 이런 사업을 예타를 면제받아서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된다. 지금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하고 있습니다. 예타. 그 예타하다가 지금 1년, 2년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4년간 20조를 돈을 쓰라고 줬는데 예타하다 보면 4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10년간은 예타 면제해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첨단 산업, 지역개발 이런 부분은 AI 반도체, 국가 첨단 산업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전라남도 광주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대학 나와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갖고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시대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제일 위에 꼭대기에 통합이 경제고 일자리고 균형 발전입니다 하고 적어놨는데요. 결국은 이 산업 육성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왔다고 전에 제가 막 그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 뉴스가 됐는데요. 그걸 AI 데이터 센터 중요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제 SK나 삼성이 드디어 우리 지역에 말뚝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반도체 산업까지 우리 지역에 좀 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리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제가 감개무량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럼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아이 도지사님 말뿐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 지역에 오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요구도 않고 거의 우리 지역에 오겠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겠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달라고 투쟁하고,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물도 풍부하고 재생에너지 풍부하고 인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고 준비됐습니다 하고 외쳐야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전라남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인공태양도 사실 외치니까 뭐죠? 그냥 가만히 준비만 열심히 한다고 그만큼 외쳤고, 대학 통합도 하고 육가대학 달라고 우리 도민들 얼마나 그동안 외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목전에 다 와서 지금 육가대학 정원 100명 배정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거의 지금 확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산업, 대통령께서 반도체 벨트, 남북권 반도체 벨트 이야기하셨고, 용인의 공장을 대통령이라고 해서 민간 기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전기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과거에는 무조건 국가가 해주겠지 하고 모든 것을 맡겼지만은 그런 시대는 아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그런 아리백 시대로 가는 효력을 스스로 기업이 책임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남쪽에 재생에너지 풍부한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말씀하신 취지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남쪽에서 좀 외치라.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느냐 안 오느냐는 하늘에 맡기고, 또 저는 온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국가 수도 특화 단지랄지 이런 부분 많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농지 전용, 산지 전용, 뭐 국립공원 일부 지정 해제 이런 부분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 제한에 따르는 시간 제약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풀어달라. 케이블카까지 특별시장한테 권한으로 해버렸으면 좋겠는데요. 거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이번 특별법 과정에서 적극 주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우리 앞으로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당근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에너지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에너지를 누가 싸게 만들어내느냐. 인공태양 나중에 한다는 것도 결국 인공태양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대박 나는 순간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완전히 휘어잡는 나라가 될 것인데요. 결국 에너지를 누가 싸게 공급하느냐.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갖고 어디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 우리 전라남도가 재생에너지가 여건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농형 태양광을 우리 내륙 지역에서도 좀 해야 된다. 농사를 포기하고 일반 태양광을 할 수는 없다. 그럼 농사를 지으면서도 전력을 생산하면은 5배 내지 8배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고, 거기서 나온 재생에너지는 가까운 공장에 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를 전라남도에 허용 안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전체가 아리백 산단을 해달라고 많이 요구하는데 실제는 전체가 아리백 산단과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례군에서도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특별시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공공주도 개발, 민간사업자, 발전사업자 위주로 지금까지 개발한 거 이제는 공공주도로 빠르게 개발하고 이익 남는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에도 보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AI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스마트팜 만들 때 지금 보험군의 스마트팜 엄청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요. 그 스마트팜 한다 하니까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는 스마트팜 안 한다,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I 농업 혁신 우리가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5천억 정도를 전남에 투자해서 AI 농업 혁신을 만들고 거기서 실증하고 시범 이렇게 적용해서 잘 되면은 전남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AI 농업을 통해서 앞으로 AI 농업은 지금까지는 네덜란드가 제일 앞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앞서는 시대가 저는 올 수 있다, 온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로 가면은 우리 전남이 그것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또 지역 업종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공장들에서 외국인 쓰는 것을 특별시장에게 비자 줄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더 탄력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또 필요한 농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도 더 두텁게,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현재 하고 있는 복지 중에서 좋은 건 다 따서 양지역에 하는 것들을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재정도 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20조 재정 인센티브 받으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가대학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립순천대, 국립목포대가 통합이 돼서 지금 순조롭게 그 길로 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의과대학도 정원 100명을 지금 보건복지의료심사위원회에서 배정하겠다. 최종 단계까지 결론은 안 났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가 통합하면 없어지는 거, 어느 한 대학이 없어진다, 그 절대 아닙니다. 양대학 그대로 있고 총장들도 있고, 다만 하나의 국립대학으로 만들면서 국립의과대학도 유치하고 양쪽에 동부 서부 양쪽에 국가대학 병원도 만들고, 그리고 국가대학 병원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학들 돈 없어요. 전라남도 돈이 고민이었어요. 근데 뭐가 생겼습니까? 20조 재정 인센티브 생겼으니까 이런 데 지원하라고 돈 쓰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가대학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가 거점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으로 해주겠다. 거점 국립대학 되면 2배의 학생들이 2배의 지원을 더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거점 국립대학에 전남대도 들어갑니다. 순천대, 목포대도 통합해서 거기도 들어갑니다. 우리 학생들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의과대학도 더 생기니까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하고, 기업 유치할 때요. 언제 우리 전라남도 언제 의과대학 만듭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기업 유치하는 분들이 기업 오시겠다는 분이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강조 민간공항 공공항 통합 이전 문제는 원래대로 특별시장이 다 권리 의무를 순계해서 처리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공공기관 우선 배치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공공기관을 앞으로 올 가을이나 아마 할 것 같습니다만 하는데 통합특별시에 집중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는 과거에 두 개 광역이 합쳐서 혁신도시가 됐으니까 2배를 받아서 2배를. 그런데 집중 배치하면은 사실은 이게 예전 받은 것의 2배. 그러니까 2배니까 4배, 사실은 4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욕심나는 게 농협 중앙회, 또 뭐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큽니다. 이런 기관들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 요구하면 배치한다까지는 아니지만은 요구할 수 있다고 한 것도 굉장히 큰 변화를 준 거죠. 그만큼 일단 요구했으면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집중 배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강력히 또 건의를 드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통합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산업을 우리 지역에 집중 육성해서 이제 경기도 서울로 가던 것을 예를 들면은 우리 구례에서 광주로 가면은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춘천으로 가거나 우리 구례에 안 생긴다고 해서 꼭 발전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또 구례에 또 뭐가 또 올 수도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노력해서 공공기관이나 산업을 집중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만들어서 우리 광주 전남이 고르게 발전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젊은이에게 꿈을 실어주고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런 전남 광주 특별시가 되도록 미래를 보고 앞으로 적극 노력해야 된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든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참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절차도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의견이든지 저희들이 잘 받아서 또 우리가 특별법에 넣을 넣고 어떤 제도 정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통합특별시장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건의 정책 대안집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건네서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 특히 어려운 이 군지역들을 잘 챙겨서 통합특별시에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추진 방안 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중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교육 통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김대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몇 개월 동안에 전남이 천지 개벽을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김영로 시장님께서 전남 광주가 통합이 돼서 서울 특별시와 같은 그런 도시로 이제 발전이 돼가는 그 과정을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특별시로 가야 되고 또 특별시로 가게 되면 어떠한 우리의 비전과 발전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셨는데 결국 우리 한 뿌리였던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되면 굉장히 우리 광주 전남의 우리 시민들, 도민들께서
희망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불안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내 삶이 좀 나아질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특별시가 됨으로써 우리의 민생이 나아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영록 지사님이 결단하고 지금 몸으로 지금 뛰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 기회에 우리 전남 광주의 교육도 통합을 해서 특별시에 걸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해서 지금 같이 광주교육청과 함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민생은 기본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교육,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주거, 이 세 가지인데, 좋은 교육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에 가게 되고, 또 좋은 일자리에 가게 돼야 좋은 주거를 갖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대한민국이 저출생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우리 전남은 16개 군이 22개 시군에서 소멸군으로 이게 낙인이 찍혀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소멸을 막아낼 것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고래군도 뭐 자유롭지 못하지요.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모든 것이 교육, 일자리, 주거,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 소멸을 가져오게 만들고 또 국가의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서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게 이번 시도 통합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은, 그런데 억울하게도 우리 전라남도는 전국의 출생률이 1위입니다. 출생률이 1위인데 왜 지역 소멸이 가장 심각합니까? 떠나는 도민이 많다는 겁니다. 왜 떠납니까?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4년 전부터 아예 교육을 대전환해서 서울대 한두 명 넣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학교 다니는 유초, 중, 고등학교는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는 교육을 하자라고 해서 교육을 대전환하고 또 교육을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면 3년 동안 데이터를 내봤어요. 내보면 이제 전남에서 우리 학생들이 물론 이제 부모의 이주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더 나가는 것을 순유출이라고 하고 더 들어온 것을 순이입이라는데 순유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등학생들은 3년 동안 2,500명이 늘었습니다. 대단히 기적 같은 일이죠. 전남의 고등학교의 특성화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전남으로 학생들이 692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일자리를 찾아서 그 부모님을 따라서 외국인 노동력 따라서 온 학생들, 그리고 유학생들, 지금 전남은 해외의 우수 인재를 유학생을 고등학교를 받고 있고 그런 학교를 금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 이번에 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는 어쩐가요? 광주는 제가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에서 청년 유출, 그러니까 직업 때문에 떠나는 유출이 가장 많은 곳이 광주더라고요. 그래서 순유출이, 인구의 순유출이 가장 많은 곳이 전국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다행히 가족끼리 이주해 오는, 얘가 살기가 좋은 그 자연환경에 오는 것 때문에 그래도 광주보다 나은 것이 지금 데이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주 전남의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만 만들어지면 광주, 전남의 전남 광주의 붕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김현우 시사님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산업 투자, 특히 전남의 산업 투자를 여러 가지 지금 산업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시작을 했고 또 전남 광주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 또 산업 투자에 대해 획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자리가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 일자리에 먼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도 그 일자리에 먼저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면 교육을 새롭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광주교육청하고 전남교육이 광주교육과 전남교육이 같이 힘을 합하면 이제 서울과 경기의 교육을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교육이 될 수가 있고 또 광주의 교육 특성과 전남의 교육 특성이 같이 힘을 합치면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도 선도할 수 있다. 이런 큰 기대를 갖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갖고 교육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정책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안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정이 된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에 교육행정특별법도 들어 있습니다. 그 교육행정특별법은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교육자치를 훨씬 더 진전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먼저 추진했던 대전 충남의 교육자치랄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보장을 하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들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전남과 광주가 교육을 통합하게 되면 새로운 교육정책도 세워야 되고 또 새로운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 투자를 해야 되면 재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합특별교육도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와 광주시와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함께 힘을 합하여 이 통합특별교육도부금을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또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교원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원 정책은 학생 수 대비 교원 수를 배정을 해서 학생 수가 저출생 때문에 줄어드니까 교원 수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작은 학교가 많아서 그렇게 교원 수를 줄이게 되면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최소한의 교원이 있어야 기초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숫자만 줄이게 되면 학교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기초 정원제를 요청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남 광주 교육행정특별법이 제대로 마련이 되면 교원 수를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그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는 초, 중,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과도 개편하고 학교도 설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좀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 교육청에 넘겨줘야 되죠. 쉽게 말하면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많이 이양을 해줘야 우리에 맞는 교육을 우리 스스로 빨리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담고 있습니다. 또 구례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농산어촌 유학에 얼마나 눈물겨운 지금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도 이번 특별시 교육이 되면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은 그동안에 수도권 경쟁, 입시 경쟁 속에서는 전남의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경쟁에서 해볼 수가 없다.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전남 광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전남 광주는 변방이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재들이 많이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쟁교육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강남을 따라서 교육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세계 속에 인재로 길러내겠다. 그래서 글로컬 미래교육을 전남은 4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교육의 선도 교육이다. 요즘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의 8대 국정과제를 이야기하면서 K교육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으로. 근데 그 K교육이 전남의 글로컬 교육이 K교육을 선도한다. 이런 닉네임을 붙여줬습니다. 우리가 붙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런 전남의 글로컬 교육, 특성화 교육이 그것 때문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광주까지도 이렇게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교육을 우리 전남 광주에서 선도할 수 있다.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반드시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교육이 함께 성공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인재가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인재가 전남 광주에서 다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공자님 말씀으로 제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자님께서 근자의 원자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으로 행복하고 우리 구례 국민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전남 광주의 특별시 행정과 전남 광주의 특별시 교육이 지원해서 그렇게 만들어낸다면 다른 지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구례를 찾고 전남 광주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또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내빈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전남 광주하면 오른팔을 들면서 힘차게 대통합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주 대통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남 광주 대통합!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남 광주 대통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리가 정돈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부시장님과 김대중 부교육관님, 김순호 군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무대 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례 국민과 함께하는
전남 광주 특별시 행정교육통합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도교육감님, 김순호 부주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는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양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국민들께서는 마을이나 소속,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구례군 사회단체 상생협의회 위원장 김정진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어제까지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통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지사님 설명을 쭉 들으니까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런 기대보다는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남 광주가 분할되면서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도정의 중심이 서구권이 쭉 되면서 우리 구례 국민들은 많은 불평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동북권 주민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구례가 제일 떨어져 있죠. 도청하고 그래서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남과 광주 통합 이야기가 나오니까 만약에 통합이 되면 그동안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광주와 서남북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투자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걱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통합 과정에서 전남 동북권에 대한 확실한 균형 발전 대책과 선제적인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 급여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담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말이 아닌 특별 급여, 아직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이 담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동북권 주민들이 소외감이 아닌 기대감을 가지고 통합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반드시 지사님께서 특별법에 이 부분을 넣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남광주 통합이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구례는 저 섬진강 넘어 구례구역 그 부분 때문에 소가리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순천시로 소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동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지역에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주차 문제라든지 환경 개선 문제에 적극적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답변 드리죠. 네, 안녕하십니까. 구례농민회 회장 김봉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명록 지사님 비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참 돈도 많이 오고 또 뭐 기업도 많이 오고 기관도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구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아니면 구례 국민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딱히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이 쪽지를 보니까 이 책자를 보니까 행정통합 추진 배경에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이 과제가 이렇게 있고 아까 김대중 교육감님도 지역소멸 극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과거에 도시와 농촌의 통합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뭐 광주도 마찬가지고 순천도 마찬가지고 이 도시와 농촌의 통합 과정에서 상당히 농촌이
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불식을 전라남도가 농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전라도민들에게 불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전라남도가 요걸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번 그 대통합 전제로 전면적으로 광주 전남에서부터 실시하겠다. 이거 정확하게 좀 선언하고 그리고 이 김대중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부에도 빠르게 이 특별시 통합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그 인센티브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바로 실시하면은 실은 이제 전남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통합이 돼도 우리 농촌은 이 활력이 넘치고 지역 소멸의 어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들은 말씀 잘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좀 시간 관계에서 많은 분들 말씀들을 짧게 간단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동북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청사를 그러니까 세 개를 다 균형 있게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먼저 동구청사, 그다음 무안청사, 광주청사 이렇게 명기 순서를까지 이렇게 정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광주광역시로 쏠려간 것을 주청사로 하지 않고 세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북권에서는 자꾸 서북권보다 뒤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정적으로 도청이 서북권에 있습니다만 경제는 동북권이 더 발전해 왔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석유화학 산업 또 혈강 산업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많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석유화학 철강 산업 살리는 그 여러 가지 그 4조 프로젝트, 5조 프로젝트 이런 부분 이제 행정 통합과 함께 대책으로서 앞으로 강하게 정부가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특례법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특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부 쪽에도 이제 석유화학 산업, 철강 산업만 갖고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우 없었는데 그래서 산업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20만 평 정도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래서 120만 평 정도는 첨단 국가산단을 동북권 춘천과 광양 쪽에 조성을 해야 된다.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가졌는데 최근에는 경제가 동북권이 어려워지니까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단 국가산단을 하고 2차 전지 특가산단은 지금 특가산단을 공모 중이니까 2차 전지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120만 평 정도 산단을 만들면은 앞으로는 첨단 산업까지 예를 들면 반도체 클러스터 아닙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면은 우리 전남 광주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동북권에 올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역할들은 결국은 앞으로 특별시장 해야 돼요. 특별시장이. 그러니까 저희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정책화해서 앞으로 특별시장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거 설명하려면 30분 걸립니다. 사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 사업으로 말하면 10조가 넘습니다. 동북권 이런 사업을 말하면은. 그 다음에 구례구역 문제는 행정구역 이제 통합 특별시 한다고 해서 구례구역 행정구역 문제까지 여기다가 하기는 어렵고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아까 군수님께서 그 몇 가지 이야기하셨죠. 자, 군수님께 설명. 예, 좀 전에 지사님하고 티타임 때 구례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례구역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 투자가 어렵다. 지사님께서 지사님 관심사항을 넣어주시고 순천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구례구역 환경정비, 주차장 정비 여러 가지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지사님께서 그 자리 흔쾌히 우리 담당 국장님과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은 조정금 10억 정도를 지급했거든요. 하고 환경정비하고
차후에 또 수도시장과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으로 정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 부분은 특별시장이 또 너무 그런 문제 넘어가면 얼마나 민청이 바쁘겠어요. 언제 그 일을 또 처리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동부본부장한테 제가 했다면 얼마 안 됩니다. 동부본부장이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민회장이 말씀하신 것은 도농통합의 사례를 들면서 광주 전남도 통합하면은 전남이 어려워진다 하는데 그 도농통합할 때의 그 농촌하고 전라남도 내 광주광역시 농촌은 좀 여러 가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 180만이고 아까 여러 가지 산업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주광역시는 지금 140만이고 그런데 도농통합의 농촌 환경하고 지금 전남 광주 행정통합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 그런데 농촌을 자꾸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농어촌의 예산 지원 저는 그대로 그 이상 될 것이다. 분명히 재정 지원 받는데 그 이상 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례 그대로 다 인정받게 다 하겠다. 왜 특례법에 다 넣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불식시키는 방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말씀하셨는데요. 시군 단위에 지금 농민 회장님들이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특별시장이 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결국 재정 인센티브가 지금 20조가 있고 또 농어촌의 이런 문제를 결국 두 개의 시군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전체 20개 시군에서 우리도 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요구가 강해요. 그래서 신안과 지금 곡성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적합 확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은 액수를 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워낙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액수를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통합특별시장이 결국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의견들을 저희들은 잘 모아서 앞으로 통합특별시가 됐을 때 정책과 제도와 예산은 이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하는 그런 정책 대안집을 만들어서 전달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설명 다 드립니다. 네, 저는 피아고에서 살고 있는 정이권입니다. 저는 과거에 광주시의회 교육부를 했었고 몇 년 전에는 구례군청에 교육정책 보좌관을 했어요. 두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에게 함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반쪽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요. 일반 행정적으로는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자치단체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은 광역만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기초는 교육자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례에 맞는 교육자치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자치가 가능하게 해달라라는 내용을 갖다가 이 특별법의 조례에 지금 넣어달라는 게 이제 하나고 아까 지사님 설명하실 때 예타 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조항이 지금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기재부의 예타 면제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 관한 건데 그 다음 세 번째 항을 신설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니? 지금 전남교육의 전남 농어촌 교육의 최대의 문제는 사람이에요. 학생 수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구례 상황은 더 잘 아시죠? 초등학교의 학년당 학생 수가 0명에서 대체로 한 5명꼴 돼요. 10명 정도 되면은 와, 이 학교 왜 이렇게 학생이 많아? 이유가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 거니?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하여튼 좋은 교장 선생님, 뭐 좋은 선생님들 뭐가 하여튼 이 변하면은 다시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인구 통계인데 전남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년당 전라북도 전체입니다. 평균 학생 수가 15,000명 돼요. 근데 초등학교를 내려면 10,000명대가 되고 지금 유치원으로 가게 되면 7,000~8,000 돼요. 지금 전라남도 이 금년 3월 달에 초등학교 들어온 1학년 학생 수가 10,000명이 무너져요. 10년 이내에 전남의 초중고 학생 수가 반토막이 나요. 자, 그러는데 아까 교육감님 마지막 정리하셨죠? 학생이 부족하면 어차피 출생률이 낮으니까 여기서 절대 숫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선가 와야 해요. 근데 가장 이 핵심 문제가 뭐니? 주거 문제예요. 살 곳이 없어요. 지금 이 구리군청이 읍에 있는 계산초등학교입니까? 네. 폐교에 14가구가 지었죠. 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35 그렇죠. 예. 어쩌면 학생 한 명당 유치를 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또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군청에 이 군 땅에서 하나를 시설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5개 시를 빼고 이 17개 군 땅만 해도 아마 이 연간 한 1,000억대 이상을 쏟아붓고 한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망에다가 교육부가 예탈을 면제하는 것과 관련된 항목을 하나를 신설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은 토론회를 8번째 왔어요. 광주에서 조금 좀 줄여주시면 네,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전남의 농산노촌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절실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남에서 전남의 교육 문제에 대한 절실한 입장을 전달하면 부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 바로 아시고 이 조항도 신설하고 이 상황도 바꾸고 할 때가 언젠가입니다. 네. 한 분 더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의 역사바르시험운동본부 회장을 맡고 있는 박인환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전남과 광주와 대통합하는 이유는 지역 소멸의 이기를 막기 위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 구례는 사실상 구례가 아니라 도농특화를 해가지고 농촌이 이익본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번 대통합은 도농통합이 그와는 조금 결이 다를 것이라 생각을 하고 구례가 1997년도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2010년도에 다시 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지만 거기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례의 많은 유군 문화와 역사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관광특구로 지정됐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이번 특별시가 만들어진다면은 구례에다 관광문화청을 신설해가지고 구례로 인해서 모든 전남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광청을 하나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그 TV를 보니까 지금 방향서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또 순천서는 2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그런 거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지역 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에 어떤 산업단지나 특화단지가 만들어져야지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다가 그런 특화단지를 만들면은 사실상 지역 소멸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 구례에 산수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특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단지를 유치해가지고 구례가 명실공히 친환경적인 그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교육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사실상
농고, 공고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에도 불농고가 있었는데 지금 자연과학고등학교로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 그 교육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학생 수가 적어서 학교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폴리텍 대학 같은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자연과학고등학교가 폴리텍 고등학교가 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주신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먼저 그 말씀하신 분은 이분 강주시 의회에도 근무하셨고 교육정책부 보좌관도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쪽짜리 지방자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아마 일반 지방자치의 교육자치가 통합이 안 돼 있고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 같은데요.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통합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 그 나라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번 통합 문제와 결부해서 교육자치까지 통합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이 논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 자체도 지금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 지역만 먼저 하기는 또 사실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라서 이 부분은 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희원 선생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하려면 이제 교육장 직선제 같은 걸 해볼 수가 있는데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안을 담지 못하는 것은 지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좀 많이 사정이 좀 다릅니다. 교육장 직선제를 하려면 지금 그게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봐야 됩니다. 서울시 그 큰 서울시의 교육지원청이 11개거든요. 경기도가 35개고 우리가 22개입니다. 우리는 작은 군도 지금 다 지원청을 두고 있어서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는 어렵고 이걸 좀 아주 혁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전문가시니까 좀 따로 좀 말씀을 상의를 드려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무슨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박인환 전 도의회 의장님, 저는 박인환 도의회 의장님은 역사 아까 바로 세우기 회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같이 도의회 근무할 때 의장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의장님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도농 통합 문제 이제 걱정도 되지만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남과 광주는 별개의 사안이고 오히려 지금 전라남도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저는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 반도체 관련은 광양이고 또 순천 2차전지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2차전지 특구를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 쪽에 산단을 함께 포함하면서 2차전지 특구 신청을 2월 말까지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좀 더 크게 미래 첨단 국가산단 120만 평을 추가로 이런 기회에 더 조성하고 특구가 되면은 예탄 인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랄지 소비량 산업 이런 부분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 이런 특화단지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국 사례를 보면은 시실리아 뭐 이런 데 보면은 들판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용인에 있는 거 전라남도나 광주나 이런 데도 못 오겠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전남까지 광주까지 끌고 오는 것도 힘든데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말씀은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우리 불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아까 바이오 이야기 했잖아요. 바이오 산업, 친환경 바이오 산업 이런 부분 불에서 좋은 제안들을 내시면은 아마 재정 인센티브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불에서 불의 특성에 맞는 멋진 산업 이렇게 만들어서 제안하면은 틀림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잘 육성 계획을 우리 구례군에서 만들어 주시면은 틀림없이 지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관광특구 이야기하시면서 관광문화청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 관광청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전라남도를 말씀하십니까? 전라남도 관광청.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전라남도도 아까 세계청, 동부청, 동부청사, 무안청사, 앞으로 특별시청은 광주청사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개별적인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22개 시군에서 다 지금 우리 지역에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봐야 되겠지만은 특성에 맞는 지역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 유치는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결국 우리 구례군이 앞으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잘 만들고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박인환 의장님 말씀하셨던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구례농고의 그동안 과정을 보면은 왜 그렇게 침체가 되냐? 산업하고 일자리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일자리에 맞도록 학과도 개편을 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학과 개편을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시설들이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15억 같은 1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선생님들이 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교원 정책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이번에 특별법에 재정과 지금 그 교원 정책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특별시 교육감에게 권한이 많이 이양될 수 있도록 일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루어진다면 가능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폴리텍, 무안에는 폴리텍 대학하고도 아예 폴리텍 대학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금 특성화 대학, 특성화 고등학교로 우리 고등학교 같이 합치는 방안도 이야기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도 재정과 교원 정책입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더 말씀하실 분,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다른 분들도 약속 시간이 다 이제 6시까지일 겁니다만 한 2분 정도만 더 하시고요. 네. 제가 저 지난 두 분 다 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네. 토지면 물속에 살고 있는 그냥 당분한 일인데요. 제가 올해로 13년 정도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래 직장 생활하다가 여기 보게 됐는데 서울서 이렇게 천안 순천 고속도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앞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위한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저는 구례의 가장 큰 특징이 건강한 흙과 이 청정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례에서도 지금 흙에 관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그동안 논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여기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이렇게 전국에 유통될 수 있는 저는 이 물류 유통이 인구 유입하고 굉장히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자리 다른 산업을 통한 일자리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 물류 유통을 위해서 전에 그 산동에서 할 때 지사님께 제가 한번 건의했습니다. 구례 화엄 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좀 수도권에 있는 큰 인터체인지가 좀 확대해서 좀 많은 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이 전라남도와 경상도까지 아울러 가지고 그 친환경적인 그런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요즘 건강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끌어서 여기 구례 옛날에는 사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여기가 그 신혼지였거든요. 신혼 여행을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을 살려서 이 지역의 산물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공장이나 뭐 이런 걸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지역 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전국에 유통될 수 있는 그 여건으로 구례 화엄자 인터체인지를 크게 좀 해서 그 환경을 이게 통폐합을 해가지고 저도 대단한 생각해 보니까 그쪽이 폭탄이 되어서 인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 부분을 좀 연구해서 이번에 그 통합과 동시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구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감사합니다. 예. 자, 또 아까 분주하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능력의 도정에 적극적으로 샅샅이 잘 알고 계신 터이기 때문에 점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더더욱 그야말로 무지개 빛깔의 청사진을 지사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께서 왜 갑자기 이런가 어느 단계를 수준을 밟아서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퀘스천이 많았었는데 오늘 지사님의 적절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이 그야말로 말에서 끝나는 무지갯빛 청사진이 안 되시게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주십사 하는 모든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언젠가 제가 지사님 보고 우리 구례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왜 구례가 힘이 약하고 안 약하다고 하는 말씀을 답변으로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있는데 역시나 도농 간에 합병을 해도 지금 저 순천시 순주군 옛날 순주군을 봐도 그렇고 어느 곳 하나 농촌 지역이 피폐되지 아니하고 서름받지 아니하고 차별대우 받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전남 광주 특별시를 조성하고 있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지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74% 이상이 산입니다. 면적도 제일 적습니다. 우리 구례는 산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삶의 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이 실체되어 있고 그리고 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지리산만 하더라도 전남에만 케이블카가 없습니다. 설악산 같은 데는 지리산보다 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있었는데 또 이번에 허가를 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쪽에서는 이 환경을 제대로 살리자고 요구를 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뒤통수에서는 이 고급 리무진 서울에서 성삼채까지 뛰는 그 노선을 허가를 해줘가지고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성삼채 노고단 동양의 알프스라고 부르시고 있는 이 노고단이 또 주변 환경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우리 구례로 와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전개되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이 소멸 반열에서 탈피할 수 있는 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더욱 대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이렇게 젊게 아주 지금 생각하신 것도 젊고 말씀하신 것도 엄청 힘있게 잘 해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가 하는 부분 아까도 제가 드렸으니까 다시 설명은 안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전남이 광주가 하게 늦게 했지만 제일 먼저 지금 가니까 결국 대전 충남도 한다, 대구 경북도 한다, 부산 경남까지도 뭐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 충주하고 순천하고 관계 도농통합 이 사례를 들면서 우리 전남이 광주로 빨려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군 예산 그래서 시군 예산 절대 줄지 않도록 늘어나면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시장 교수님 그 협의 회장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더 연명을 해서 좀 더 우리 중앙에 행정 지금 통합특별법 담당한 그 부서에 좀 제안도 하고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혼자 이야기한 거라고 시장 교수님 또 같이 뛰는 거라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김성 군수님이 협의 회장인데 좀 같이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시군에서도 제 몫을 찾아야 됩니다. 이번에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남에만 케이블이 없는데 케이블카가 없다 이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됐으니까 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 시절에 말해봤자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막 그랬는데 이제는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볼 때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통합특별시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구례군과 함께 노력하고요. 김성환 장관님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일을 잘하신 분이라 저는 그분한테 한번 기대를 걸고 한번 노력해 볼 만하다. 제가 전에는 정 안 되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행정소송이라도 헌법 쟁송이라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 초기인데 뭐 헌법 쟁송하겠습니까? 강력히 건의하되 정말로 안 되면은 우리 국립공원위원회 상대로 전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특별시로 가져와 버리죠. 권한은. 특별시로 특별시장한테 그러고 한번 예. 저희들도 강하게 해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 특례법이 넣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우리 위원장님 공동위원장님은 중앙에 저 광주 가서 이야기했다 하셨는데요. 공동위원장이시고 다른 분한테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그거요. 그거 말씀하세요. 그거 참 말씀 안 드렸어요. 그 부분은 다음사 인터체인지를 크게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물류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결국 여러분이 앞으로 20조라는 그 재정 인센티브를 구례군에 얼마나 가져올 것인가는 멋진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그건 누구한테든지 공감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조라는 재정 인센티브 누가 먼저 많이 받을 것이냐, 어느 곳에서 많이 받을 것이냐, 훌륭한 계획을 만든 데가 받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그 건의지만 결국 군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구례 국민으로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농어촌 기본소득 아까 노민 회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수치가 말을 해줍니다. 신안이 순증으로 3,685명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우리 옆에 곡성이 작년에 761명 증가했습니다. 우리 구례는 마이너스 222명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꼭 포함을 시켜서 좀 도와주시고요. 정세균 총리께서 저희 구례 수해 입었을 때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공공기관제를 관한 부분입니다. 섬진강위협 환경청을 설립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섬진강위협 환경청 이번 깊이 축하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게 이제 주요 관심하고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재정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 여건을 갖는 지역부터 먼저 지금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구례군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빨리 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여건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섬진강위협 환경청은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관 한 분 갖고 안 되거든요. 기재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전라남도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로 그러면 온다고 했을 때 또 어디로 할 것이냐, 섬진강 유역에 있는 분들이 좀 관심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특별시장이 돼서 나중에 다진분이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저는 꼭 가져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늦게 끝나면 마지막 이제 다 하셨죠?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고요. 저도 이해창 국무총리님 제가 조문을 못 가서 밤이라도 기차 타고 올라가서 조문을 하려고 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례 부문은 어느 지역보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도 가장 좋은 정책 대안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례군은 무궁무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대안들. 그 대안들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좋은 대안들을 먼저 내는 시군이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제안을 많이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우리 오늘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큰 그림을 우리 구례에 희망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께 정말 우리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